네, 이 선생입니다. 예, 바로 지난 시간에 문제 1번 거래자료 입력을 우리 일반 존표 입력, 메인 매수 존표 입력을 했는데 상당히 쉬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리뷰 해당되는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류도 10점 배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정말 쉬웠어요. 정말 쉬웠어요. 예, 이건 진짜 전산세무 2급인가? 예, 세무사회가 앞으로 이런 추세로 계속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동안 전산세무 1급이 막 3%, 4% 이건 너무했잖아. 그죠? 예, 최소한 한 20% 정도는 내게 해줘야, 그죠? 사람들이 이 시험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고 뭐 문제를 전산세무 1급이 쉽게 냈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난이도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1번 볼게요.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래요. 좋아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또는 정산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납부왕급 재계산이라든지 상당히 쉽게 냈습니다. 예정신고예요. 예정신고하면 여러분 안분이죠. 안분이고요. 뭐 따로 뭐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예정신고는 안분입니다. 예. 여기 뭐 1도 안분이라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예정 안분, 확정 정산이죠. 그래서 근데 두 가지를 짬뽕 시켜놨어요. 직접적으로 불공하는 문제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같이 작성해요. 왜냐하면 그냥 안분을 내면 너무 전산세무 2급스럽잖아. 그리고 배점도 4점이라서 조금 짜긴 해요. 근데 그래도 쉽습니다. 자, 전표 입력 안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하나씩 좀 요건 판단을 좀 해볼게요. 자, 천천히 볼게요. 그 공장으로 사용할 토지, 딱 보는 순간 공장으로 사용할 토지 하니까 뭔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 냄새가 확 나요. 그럼 딱 보니까 등기 업무를 법무사 사무실에 50만 원 부가세 별도에 의뢰했다. 이거요. 불공이죠? 예, 이거 불공이에요. 54번 불공으로 만약에 붕괴한다라면 54번 불공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6번이에요. 바로 우리 그 앞전에 문제 1번 전 시간에 했던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랑 똑같은 형태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직접 불공으로 입력하면 되는 건데 일단 요거 좀 이따 하는 거 같이 보고요. 두 번째, 요거는 뭐 딱 봐도 뭐겠어요. 거래처한테 접대를 하는 거죠. 예, 이거 접대비. 이것도 54번 불공. 또 접대비. 세금계산 수령했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 세금계산 수령하든 전자세금계산 수령하든 의미가 없는 게 여기서는 그냥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일단 부가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 있어요. 요거 이제 누르시면 되거든요. 자, 눌러주고 자, 사이좋게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예정이에요. 0103.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54번 불공으로 입력했을 때 불공제 사유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이게 매수랑 공가에 자동으로 뜨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칸만 채우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거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매, 그 다음에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접대비가 있죠. 이것도 한매 30만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가면 맞게 잘 하신 거예요. 이게 54번 불공으로 입력해서 메인 매수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이렇게 자동 반영이 되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아셔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했고 밑에 있는 거 볼게요. 이제 공통매입세액 안봉계산 내역을 작성하실 차례인데요. 정말 쉬워요. 이 공통매입세액은 105만 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불러온 자료 무시한다. 여기 있는 거 입력하면 돼요. 과세, 그다음에 면세 이거 두 개 합치면 4억이죠. 총공분의 면공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뭐 쉽죠. 뭐 여기서 중요한 건 탭 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예정 때는 얘만 사용을 해요. 얘는 확정 때 사용하는 애들이고 자, 그래서 얘를 눌러요. 그 다음에 자 지금 공급가액 기준이니까 이건 뭐 닥치고 1번이에요. 닥치고 1번이죠. 1번. 자, 그리고 안 불러와도 돼요. 불러온 자료 무시하게끔 돼 있으니까 구분은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 공통매입인데 세액을 주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105만 원을 입력하시면 안 돼요. 세액에 바로 이 필드에 105만 원이 뜰 수 있도록 이것만 좀 센스를 발휘하면 되거든요. 1,050만 원 입력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를 입력을 해서 얘가 자동 반영되게끔 하시면 돼요. 이게 좀 센스죠.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이요. 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총 공급가액 이것도 더하기만 하시면 되죠. 다 줬잖아. 이거 더한 게 얼마? 4억이잖아요. 그죠? 4억 분의 면공이니까 1억 4천이지 뭐. 그죠? 그래서 4억
총공의 4억. 자, 조금 요거 화면 늘려서 설명할게요. 좀 길어지니까. 자, 4억. 그 다음에 면공이잖아요. 얼마예요? 이게 1억 4천. 그럼 35% 면세 비율 나면서 36만 7,500원이 불공으로 떠요. 그죠? 그럼 불공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래서 뭐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어디까지 물어봤죠? 그냥 이것만 작성하고 마는 건가요? 아, 그렇네요. 부가세 신고서까지 가면은 이제 거기서 또 추가 반영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리뷰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뭐 이거 그냥 여기서 저장 누르면 돼요. 끝. 자, 됐어요. 끝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도 명세기 전산세무 1급이라고 중간중간 조금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어려운 거를 좀 삽입하긴 했어요. 뭐 근데 부분 점수가 있다 보니까 이걸 뭐 제낀다고 해도 틀린다고 해도 사실 뭐 합격에 당락을 좌우할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긴 해요. 문제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확정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전표 입력하지 말고 과세표준 작성도 하지 말고 정말 노멀하게 냈어요. 노멀하게 냈는데 6점 몇 점을 줬는데 수출 내역을 보니까 직수출 3억 좋아요. 자, 그런데 요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국내 거래가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데 구매 확인서가 7월 31일 발급이면 이게 과세기한 종료 25일이네. 즉 7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되면 이게 영세율 적용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공부를 그래도 전산세무 1급까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수출로 가면 안 된다. 영세율 그죠? 매출로 가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는 아는데 영세율 적용을 못 받잖아요.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영세율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로 입력할 거냐? 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국내 거래고 1억 원이었으면 이게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 세금계에서 발급을 했다. 요 내용까지 이제 좀 잡고 들어가셨어야 될 내용인데 아마 놓치셨을 거예요. 조금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요거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과세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살짝 보여드려 보면요. 자, 우선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띄웠어요. 자, 우선 수출부터 먼저 입력해 볼게요. 수출이 영세율 과세 기간 참 4월부터 이제 6월 들어가시고 안에 횡하죠. 여기 나와 있는 영세율 기타란 여기에다 이제 3억을 먼저 입력을 해줘요. 3억을 먼저 입력해주고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원래는 제대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됐으면 여기에 원래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1억이라는 국내 거래가 결국에는 과세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1억이 이렇게 가줘야지 맞아요. 그래서 현재 그 수출 내역에 관련된 사항은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맞게 하신 거예요. 자, 나머지 내용도 추가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국내 할부 판매가 있는데 여러분 인도일이 5월 8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잘 보시면 이게 자,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그쵸? 단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1차 할부, 2차 할부 돼 있는데 5월, 8월, 10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지금 6개월이 안 됐죠? 6개월이 안 됐고 중간지급 조건부도 아니고 6개월 이게 사실 6개월 안 넘긴 건 중간지급 조건부로 볼 오해도 있기 때문에 이건 6개월 안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년 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장기 할부도 아니고 어떻게 끼워 맞춰도 중간지급 조건부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다? 단기 할부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럼 단기 할부는 뭐예요? 이거 인도 기준으로 봐야 되죠. 그죠? 얘가 단기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인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전체 금액 요거 공급가액과 세액을 다 더한 전체 금액 결과적으로는 3천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300만 원 부가세를 이번에 확정 신고 지금 4월부터 6월까지니까 요때 다 공급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추가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두 개를 더하시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바로 이어서 보면요. 여기 1억이라고 되어 있는 게 1억 3천에 1,300 이렇게 포함시키는 걸로 가주시면 맞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사실 뭐 이게 리뷰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리진 않고 가볍게 이렇게 설명만 해드리는 쪽으로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출제 난이도로 보면은 뭐 전산세무 1급이라는 어떤 그런 네임밸류에 비하면 이건 상당히 쉬운 편이다.
예, 근데 이제 뭐 앞에서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것뿐이지, 그죠? 예, 근데 이제 뭐 생각해봤자 국내 거래 정도, 예, 이거 좀 어려운 거고, 뭐 국내로 판매는 뭐 인도 기준인 거 어렵지 않죠, 그죠? 공부한 양을 생각해야 돼요, 사실 이게 그냥 날로 먹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인데, 요거 이제 간주 공급인데요, 원가 시가 중에 시가를 적용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게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말까지 딱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메인 매출표 입력하면 간주 공급은 14번 건별로 원래 입력을 해야 돼요. 건별로 입력하려면 어디에 입력해야 되냐면 이 2천만 원 부가세 별도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4번란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라인에 입력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나씩 서사적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또 채워볼게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 자녀에게 공장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특수 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경우에 시가로 과세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추가로 2,100.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예. 자, 용역에 무상 공급 14번 건별로 포함시키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이게 부가세 과세하는 건 알겠는데 세금에서 발급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갈지 모르시나 본데 간주 공급처럼 그냥 가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됐고 뭐 밑에 뭐 당구장 표시 제가 자세하게 안 받긴 했지만 어쨌든 적법하게 세금에서 발급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이거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 근데 구매 확인서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세금면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선행되어야 돼요. 같이 이게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걸 안 봐도 여기서 우리가 영세율이 아니라 과세 매출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뭐 괜찮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들어가는 것도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입력하시고 그냥 저장하시면 되거든요. 예, 뭐 추가적으로 원래 과표명세로 가면 되게 복잡해져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입력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한번 좀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드리면 1번은 정말 쉽고 전산세무 2급, 그러니까 쉬운 거를 묶어갖고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산세무 2급 정도 수준인데 역시나 1급에 출제가 됐고 배점만 조금 짜고 전반적으로 쉬웠다 그런 내용이고 전산세무 1급 치고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국내 거래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근데 사실 이제 날짜를 이렇게 박아놨으면 그죠?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인데 25일 이내에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세로 된다. 그 정도 센스만 발휘를 하셔도 이게 좀 어려웠으면 어려웠을까. 설령 이게 틀렸다고 해도 나머지가 뭐 이게 다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3,300이더라. 뭐 이런 이 정도 인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정도.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 요건 이제 무상으로 임대니까 용역에 그죠 무상 공급이니까 이것도 과세. 네, 요게 이제 간주 공급처럼 처리한다는 거. 뭐 요 정도만 발휘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 부분 점수 사실 뭐 여기 있는 거 뭐 내가 인용만 제대로 했어도 6점 다 못 맞아도 반타작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문제 2번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저는 총평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요 다음에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결산 정리 붕괴에 관련된 사항으로 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 리뷰라고 해야 되나요? 리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